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북경찰이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건물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추진합니다. 안동시의회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적정성 논란 등을 빚고 있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 중에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តាំងពីខ្ញុំមកស្នាក់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សម្រាប់ធ្វើការក្នុងប្រទេសកូរ៉េនេះរយៈពេល1 ខែហើយការស្នាក់នៅនិងការហូបចុកគឺមានការល្អប្រសើរហើយនឹងមានការទិញរបស់របរសម្រាប់ខ្ញុំជាពលករផងដែរសូមអរគុណ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경찰이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83명을 단속하고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군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와 대의원 등 4명은 구속됐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군품, 향응 제공이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자도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군품을 제공한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건물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위험물 시설 허가 대상 목욕장업 47곳을 전수 검사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목욕탕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호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3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조사특위는 다음 달까지 공단 내부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 승진 인사의 공정성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의성군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로 신공항 사업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대구시가 추진해온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특혜 논란에 빠졌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대구에서 수십억대 코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의성군이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입니까? 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때문인데요. 국토부 사타 결과에 따르면 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항공물류시설은 의성군에 배치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다르다며 의성군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의성군 비안면에서 열린 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터미널이 없는 항공물류 약속은 빈 껍데기라면서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과 관련한 추진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에 속한다는 설명을 내놨다던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미겠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항공물류 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공동합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천명했고 5일에는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의성 항공물류 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공항시설법상 공항 내 화물처리 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제외한 항공물류 연관 시설은 의성군에 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의성물류단지를 신공항 화물처리 중심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성 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와 18개 읍면 이장 협의회는 7일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없이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대구형 공공배달앱으로 알려진 대구로 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두고 특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로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대한 대구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모 절차부터 사업체 선정 후 운영까지 전반에 특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와 인성데이터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사업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 최초 협약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 4월 새 협약을 통한 특혜 의혹 등 크게 3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 수십억 원대 코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죠? 네, 대구경찰청은 최근 수십억 원대의 코인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투자금만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들은 달서구 두류동 인근에 차려진 코인 투자 사무실에서 온라인 카지노 상품에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부터 투자 설명회와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자 투자금을 늘렸고 7월경부터는 수익금 정산이 미뤄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알려집니다. 대구에서만 피해자가 100여 명을 훌쩍 넘고 피해액은 40억 원이 넘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좀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대구시가 충운탑 참배 등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엘리베이터 옆 경사면에 상하향 에스컬레이터와 햇빛, 비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고 참배 계단 오른쪽 면에는 폭 1.2m, 길이 36m 이상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에 16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됩니다.